여러분이 본 영상을 보시고 있는 순간에 날씨는 어떠신가요? 날씨가 비가 오든 화창하든 모든 분의 기분에 맞는 좋은 날이길 바래요. 영희답 출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역할 중 동사가 부사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동사를 부사로 만드는 방법도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동사 플러스 ing 혹은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투동사입니다. 물론 동사가 형용사나 명사가 될 때와 동사가 부사가 될 때의 차이점은 부사로 변경된 동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고 또 부사의 위치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사의 역할을 말하자면 부사는 문장에서 동사나 문장 전체를 부수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동사가 동사 플러스 ing의 형태로 부사가 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he had ramen, watching TV. 는 그녀는 TV를 보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입니다. 보다의 의미인 일반 동사 watch에 ing를 붙여서 watching이 되면서 부사가 되었어요. 이때 watching은 보면서가 된답니다. 그리고 TV가 watching 다음에 와서 TV를 보면서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 먹었다의 의미인 실제 동사 have의 과거 had를 보면서의 의미인 watching이 부수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주어 대명사 she가 했던 주요 행동 먹었다의 부수적인 행동을 덧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사를 이용해 한 문장에서 두 개의 행동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같은 문장에서 동사를 바꿔보겠습니다. She watched TV, having ramen. 는 그녀는 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봤습니다로 watch를 실제 동사로 사용하고 have에 ing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도 문장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동사들은 부사로 변경이 가능하고 따라서 실제 동사의 부수적인 행동으로 추가될 수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몇 개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Chris played the piano, singing a song and looking at Jenny. 는 크리스는 피아노를 쳤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제니를 보면서입니다. 본 문장에서는 악기 등을 치다라는 의미의 플레이의 과거 시제 played가 와서 실제 동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 동사 노래하다의 sing에 ing가 붙어서 노래하면서의 의미인 부사가 되었고요. 더불어 일반 동사 보다의 look에 ing가 붙어서 보면서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부사가 실제 동사 played를 설명하고 있죠. 간단하죠? 이렇게 singing 그리고 looking과 같이 실제 동사 다음에 동사가 부사가 되면 여러 개가 와도 괜찮습니다.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여덟 어때? 영어 할 때 영희답 어때? 다 괜찮아요. 부사는 몇 개가 와도 다 괜찮죠. 더불어 부사는 문장 내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와도 괜찮습니다. 아주 많이 쓰는 표현으로 Frankly speaking. 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라는 뜻으로 부사로 사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Frankly speaking, I like Jenny. 는 솔직히 말해서 말하면서 나는 제니를 좋아해 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동사 말하다의 speak에 ing를 붙여서 말해서 말하면서로 문장 앞에 썼고요. 여기에 솔직히라는 부사를 더 추가했습니다. Frankly speaking. 으로 합쳐도 그냥 부사가 되며 본 문장의 실제 동사 좋아하다의 like을 부수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상 대화에서 I like Jenny, frankly speaking. 으로 말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시점에 오면 여러분에게 동사가 명사가 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이지만 동사가 형용사가 되었을 때와 동사가 부사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럼 동사가 형용사가 되었을 때와 동사가 부사가 되었을 때를 동시에 써보면 좀 더 명확해지시겠죠? He is in the living room, watching TV and having frozen yogurt.
이 문장은 그는 거실에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그리고 얼려진 요거트를 먹으면서입니다. 여기서 살다, 생활하다의 의미인 일반 동사 live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 living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혹은 생활하는의 의미가 되면서 명사 room을 설명하죠. 한국어로는 간단히 거실이라고 하지만 living room, 을 정확히 직역하면 생활하는 방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형용사가 되는 방법은 동사 플러스 ing 외에도 동사의 과거 분사형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일반 동사 freeze, 얼리다를 과거 분사형으로 frozen, 바꾸면 형용사 얼려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명사 요거트를 설명하죠. living이나 frozen, 이 한 단어로만 명사를 설명하니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고요. 혹 기억이 안 나시면 단어의 역할 두 번째 편을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 문장의 실제 동사는 무엇이 있다의 의미인 비동사 is이죠. 여기에 일반 동사 보다에 watch에 ing를 붙여서 보면서의 watching이 되고 똑같이 일반 동사 먹다에 have에 ing를 붙여서 먹으면서의 having이 되었습니다. watching과 having은 실제 동사 무엇이 있다를 설명하면서 부사가 되었고 living과 frozen, 은 형용사로 명사를 설명한 거죠. watching TV and having frozen yogurt, he is in the living room. 이라고 해도 부사이니 위치가 앞에 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TV를 보면서 그리고 얼려진 요거트를 먹으면서 그는 거실에 있습니다. 입니다. 한국어로도 일상대화에서 순서만 바뀌었지 다 알아듣는 것과 같죠. 다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문장의 앞뒤 내용에 따라서 동사가 부사가 될 때의 의미가 무엇 하면서 라는 의미보다는 무엇 해서 무엇 한 후 무엇 하기 전 등으로 미묘하게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세부 사항들은 본 큰 흐름 영상 이후 각각의 수업 내용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본 영어의 큰 흐름 영상의 목적은 영어의 전반적인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들을 쉽게 이해하는 데 있어요. 참고로 In the living room, he is watching TV and having frozen yogurt. that He is watching TV and having frozen yogurt in the living room. 도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In the living room, 을 전치사구라고 하지만 그냥 부사 덩어리로 보면 되죠. 영어를 일상화하는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의 이해가 중요하답니다. 영의답에서는 여러 문법 명칭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영어 스피킹할 때 역시 한국말 쓸 때처럼 문법 명칭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두 번째로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로 부사가 되는 경우를 함께 알아봐요. 과거 분사 형태로 부사가 될 때 역시 실제 동사나 문장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의미는 대체로 어찌어찌 되어져서 입니다. 그 밖에 되어졌을 때, 되어진 동안 등 여러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향후 별도의 수업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어찌어찌 되어져서 을 예를 들어보면 made in China, the shoes are cheap. 즉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그 신발은 싸요 입니다. 일반 동사 만들다의 make가 과거 분사 made로 바뀌면서 만들어져서가 되었습니다. made가 원 문장 전체 그 신발은 싸다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분사 형태의 부사 역시 위치는 문장의 앞이나 뒤 어디에 와도 괜찮지만 대체로는 문장 앞에 온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Shocked by the news, they couldn't speak. 그 소식에 충격받아져서 그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니다. 일반 동사 충격받게 하다의 shock을 과거 분사 형태로 바꾸면 충격받아져서 의 shocked가 되고 이는 문장 전체 그들이 말할 수 없었다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체로 문장에서 동사 플러스 ing가 부사로 쓰일 때는 무엇 하면서로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일 때는 어찌어찌 되어져서 의미랍니다. 알고 보니 간단하죠? 그리고 이런 부사 덩어리들을 문장의 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답니다. 이 부분은 문장을 다룰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동사가 투동사의 형태로 부사가 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사가 투동사의 형태로 부사가 되었을 때 의미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 하러, 둘째, 무엇 해서, 셋째, 무엇 하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 할 정도로 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선 무엇 하러의 예를 보면 I went to a library to read books. 로 나는 갔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가 됩니다. to read는 일반 동사 읽다의 read에 to를 앞에 붙여서 읽으러가 된 거죠. 실제 동사 가다의 과거 갔다의 went를 도서관으로 도서관에 To a library. 와 책들을 읽으러의 To read books. 2개의 부사 덩어리가 설명한 문장입니다. 추가로 I am here to see a doctor. 라고 하면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의사를 보러가 됩니다. 주어 명사 I 다음 무엇에 있다의 비동사 am이 실제 동사로 왔고 여기라는 의미로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 here가 am 다음에 왔습니다. 뒤를 이어 일반 동사 보다의 시에 to를 붙여서 보러의 to she가 문장 전체를 부수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해서의 예는 더욱 간단해요. I am sorry to hear that. 나는 유감이에요. 그것을 들어서 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가 실제 동사이면서 비동사의 뒤를 이어 형용사가 오는 문장일 경우 무엇해서 라는 이유를 덧붙이고 싶으면 투동사를 뒤에 붙이기만 하면 된답니다. 본 문장은 무엇인 상태이다 비동사 am 다음에 형용사 유감인의 의미인 Sorry. 가 왔고 바로 뒤에 일반 동사 듣다의 Hear. 앞에 to를 붙인 To hear. 가 뒤따르면서 들어서 의미가 되었습니다. 나의 의미인 I뿐 아니라 누군가가 유감이거나 기쁘거나 혹은 다른 감정의 상태일 때 이유를 말하고 싶다면 투동사를 사용한답니다. 사실 자꾸 쓰고 있다 보면 이런 설명도 필요 없이 무엇 해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생각 없이 자동으로 쓰게 될 거예요. 비슷하게 He is happy to meet you. 면 그는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가 되죠. 일반 동사 만나다 을 밑에 to를 붙여서 만나서 을 to meet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에서는 주어 명사가 대체로 사람이랍니다. 무엇 하기에 또 역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와서 마치는 문장 바로 뒤에 투동사를 써서 표현합니다. 차이점은 주어 명사가 대체로 사물이라는 점이에요. 무언가가 무엇 하기에 어떠한 상태이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 The bag is heavy to carry. 면 그 가방은 무거워요. 무거운 상태예요. 운반하기에가 된답니다. 주어 명사는 그 가방이죠. 뒤를 이어 무엇이다의 비동사 is에 무거운의 형용사 heavy가 왔습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부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운반하기에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일반 동사 운반하다에 carry에 to를 붙여서 to carry, 즉 운반하기에를 덧붙인 거죠. 마찬가지로 The car is expensive to buy. 면 그 차는 비쌉니다. 사기에가 되죠. 주어 명사는 더카이고 실제 동사 is가 주어 명사 뒤에 온 후 다시 비싼의 형용사 Expensive. 가 뒤따릅니다. 여기서 일반 동사 사다에 buy에 to를 붙여서 사기의 의미인 to buy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앞뒤 내용상 사람을 대상으로 무엇 하기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물에 무엇 해서를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너무 어려요. 그 영화를 보기에면 He is too young to watch the movie. 입니다. 일반 동사 보다의 watch가 to watch가 되면서 보기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to는 너무의 의미입니다. 향후에도 여러 문장과 컨텐츠를 접하면서 자주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의미를 찾으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 할 정도로의 예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똑똑해요. 그 문제를 풀 정도로 We are smar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입니다. 형용사 똑똑하네 스마트가 주어 대명사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실제 동사 이다의 가 왔습니다. 그리고 부사인 충분히의 enough가 뒤따르면서 충분히 똑똑한 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 동사 풀다의 solve에 to를 붙여 to solve가 되면서 풀 정도로 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다른 예로 그는 충분히 키가 커요. 농구 선수가 될 정도로면 He is tall enough to be a basketball player. 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또 동사가 투동사의 형태 안에서 부사로 바뀔 때 네 가지 의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앞선 예에서 본 것과 같이 무엇을 하러로 쓸 때는 의미상 동사나 비동사 다음 부사 바로 뒤에 오면서 쓰이는 경우가 많고 무엇해서와 무엇하기에는 비동사 다음 형용사 뒤에 오면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무엇을 할 정도로는 형용사 다음에 enough가 오니 알기 편합니다. 쉽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영어에서의 동사는 형용사도 되었다가 명사도 되었다가 또 부사로도 변하면서 위치 역시 이리저리 옮겨다니니 정확히 각 단어의 역할과 위치의 개념을 다져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영어를 공부해도 들리지 않고 말하지도 못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시제에 따라 그리고 비동사에 따라 문장이 더욱 헷갈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영희덕 가족 여러분들은 이 단어의 역할 시리즈를 잘 이해하시고 다음에 올 영상들을 하나하나 들으시다 보면 얽혀있던 영어 실타래가 술술술 콸콸콸 풀려나가요. 지금까지 동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큰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사가 형용사 혹은 동사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희답입니다.